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충청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도 윤곽을 나타냈습니다. 천안과 아산, 세종에선 상임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문제로 운영이 중단됐던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1,000명이 넘게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조성 중인 첨단 산업단지, 일명 세종테크밸리 안에 마지막 남은 산업복합용지 4필지에 대한 분양이 이뤄집니다. 제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당내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마치면서 천안과 아산, 세종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모두 5명의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5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먼저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재선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천안역 증개축과 GTX-C 노선 조기 착공 등 각종 SOC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창 국가산업단지 청주공항까지 철도 연결 약속했는데 네. 그 공약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혁명으로서 외부 순환도로를 저희가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초선인 천안을 이재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관할하는 산자위에 포진하게 됩니다. 재선의 천안병 이정문 의원은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에서도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금융권 등을 감독하는 정무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20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아산갑 복기양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배정돼 GTX-C 노선의 신창역 연장에 힘쓸 전망입니다. GTX-C 노선을 연장시키고 여기에 예산에 있어서 국비를 좀 얹으려면 국토위가 조금 더 활동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삼선 고지에 오른 아산을 강훈식 의원은 정무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선인 세종갑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간사로 낙점됐고, 삼선의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와 국토위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갔는데요. 은행나무길 경치도 보고 곡교천변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 대여 신청서 작성으로 간단하게 자전거를 빌립니다. 1인용 자전거를 2시간 동안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원. 푸른 은행나무길 아래 곡교천변 자전거 도로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으로 해 있기 때문에 뭐 장애물 같은 것도 없고 도로도 잘 정비가 돼 있고 경치도 아주 좋고. 새 단장을 마친 곡교천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가 재개장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늦어지며 운영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자전거 대여소에는 유아부터 성인은 물론 커플 전용 자전거까지 모두 200대가 구비돼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지난 주말에는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되며 자전거 관리와 수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나무 경치도 많이 와서 좀 봐주시고 소풍도 나와주시고 같이 좀 와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자전거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신정호 자전거 대여소는 막바지 정비를 거쳐 오늘 10일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이 꽃으로 불리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 포천고속도로에 연기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과거 2번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입니다. 연서명 고복저수지와 멀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 휴게소 옆으로 나들목을 설치해달란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이듬해 타당성 조사에 나섰지만 경제적 편익, 즉 BC가 이래도 한참 못 미치는 0.37에 그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이에 세종시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선 결과 이번에도 BC가 0.46에 불과해 또다시 무위에 그쳤습니다. 위쪽으로 설치되는 연기나들목과 아래쪽으로 설치되는 세종나들목 사이의 거리가 11km에 불과해 가칭 연기 하이패스 나들목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후 이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이 흐지부지해진 상황. 이 문제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병원 의원은 세종시가 연기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복저수지 일대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BC값이 그 0.46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도로공사 준공과 더불어 연기 IC 준공이 되어야 이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에 세종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들목이 설치될 경우 고복저수지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현재 BC가 0.46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만간 도로공사를 한번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그런 문제를 한번 재차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 나들목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가 지편동에 있는 세종테크밸리 안에 마지막 남은 산업, 복합용지를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할 대상지는 산업용지 2필지와 복합용지 2필지 등 모두 4개 필지입니다. 대상 기업은 생명공학과 환경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과 지식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50여 개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인근에 공동 캠퍼스가 올해 중 문을 열 예정으로 입주 기업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분양 가격이나 일정은 세종 테크밸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역 일간지에 올라오는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늘고 있지만 이 풍수해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지난해 7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충남 36.7%, 충북 5.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올 여름도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지자체 대책이 요구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에서 92%를 지원해 실제 가입자 부담은 8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80제곱미터 기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500원 수준인데 주택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 반파 시 3,600만 원, 소규모 파손 시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1년마다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낮은 가입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고용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5월 경기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지역 소상공인 체감 BSI는 62.3으로 전달 대비 5.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전망 악화 사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이달 전망도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상가 임대 계약과 대출금 상환 때문에 장사를 이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꼽혔다는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전국 228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구와 경제, 고용, 교육, 건강의료와 안전 등 5개 영역을 분석해 종합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시군구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산은 6위, 천안은 21위에 올랐습니다. 중도일보 볼 텐데요. 중도일보는 임시역사 천안역이 20년 만에 증개축 신호탄을 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증개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통합역사로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천안역은 국도 시비 등 총사업비 1,120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유일의 문화관광축제인 한산 모시문화제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올해로 34회를 맞은 한산 모시문화제는 새로운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현대적 감각과 전통 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한산 세모시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7일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8일 KBS 전국 노래자랑, 9일 한산모시 마라톤 대회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문들 살펴봤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립니다. 잘 키운 관광지 한 곳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 지역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오는 2025년과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연간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지역 관광객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2천만 명 이하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경남 등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 5위권 수준입니다. 충남은 내년과 내후년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2026년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슬로건은 충남이면 충분해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 관광지 발굴과 주요 관광지점 등록을 추진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난달 출시한 충남 투어 패스입니다. 도내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입니다. 이용요금은 24시간 12,900원, 48시간 15,900원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가맹점을 차츰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집과 사무실을 벗어나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충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4대 보험 가입자나 프리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숙박 할인과 지역 관광, 업무 공간, 여행자 보험 등이 제공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세이즈 외교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충남 방문회가 도내 관광산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니까 지역이 활성화되어지는 측면에서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계기의 모멘텀을 주는데 또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문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한편 도는 오는 10월 중에 충남 방문회의 선포식과 사전 콘서트를 열고 12월에는 범도민 홍보단도 발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내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 천안 아산에서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색 있고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협을 선양하기 위해 건립된 현충사. 성웅 이순신 축제는 물론 가을밤 야간 개장을 통해 친근함을 높이면서 지난해에만 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어리기 들어있는 천안 독립기념관. 웹툰과 푸드, 뷰티부터 K-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컬처 박람회의 주무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지난해 방문객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천안-아산 방문자 수가 엔데믹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산의 경우 지난 2021년 263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395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천안 역시 같은 기간 방문객이 11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자체의 방문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K컬처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독립기념관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테마별 시티 투어와 숨은 관광지 스탬프 투어 등 천안만의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온천 이외에 신정호를 중심으로 축제를 열고 시티 투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과 아산 모두 내년 충남 방문회를 맞이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연계한 맞춤형 관광 코스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신정호 지방정원이나 그 장항선 폐철도 활용 그 치유의 간이역길 조성이나 신규 관광 자원도 이제 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객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머무는 시간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아산시의 숙박 방문자의 비율은 11.7%, 천안 서북구 11.1%, 동남은 8.4%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야간 명소 개발이나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처럼 충남은 2025년과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근 도시 세종은 어떨까요? 행정도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세종만의 경쟁력을 찾기 위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부터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금강 이응다리로 연결되는 도심정원, 여기에 읍면지역에 있는 베어트리파크와 전이 묘목 플랫폼까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말 그대로 세종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하자는 겁니다. 세종시 전체를 정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도시 박람회입니다. 정원 박람회가 아니에요. 정원 도시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정원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박람회 개최 시기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이며
주무대는 세종중앙공원과 수목원 일원입니다. 중앙공원 1, 2단계는 주제존과 정원존, 생태존 등 3가지 테마로, 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수목원 존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각 읍면동당 3-4곳씩 모두 100개의 마을 정원이 조성되며 농촌의 논밭과 과수원 등을 정원화해 나가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해 나가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박람회 개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만 398억 원. 지난 3월엔 행안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기재부의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까지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 유발 효과는 약 한 2,300억 원 정도,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72억 원, 또 고용 창출은 2,100명 정도의 이런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 안면도 꽃박람회나 서울 정원박람회 같이 전국의 유사한 박람회가 여러 열리는 상황에서 세종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성공 개최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충청남도에 위치한 관광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남 관광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관광 분야 중소기업 5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건국대학교 조재성 교수의 관광 분야 창업 트렌드 특검과 함께 각 기관의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이기진 관광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충남 관광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합친 중요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천안시 창작 스튜디오가 17일까지 창작 포텐업 패키지 영화 드라마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은 창작자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창작 IP 사업화 워크 등으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한편 천안시 창작 스튜디오는 웹드라마, 숏무비, OTT 특화 시나리오 기획자 양성 교육 제공을 통해 시나리오 투고를 준비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